즉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다양한 순환매가 가능하다. 다음 소재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자리를 좀 차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5월 말에 우주항공청 출범이 있는데 이제는 이런 종목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안녕하십니까. 8.15 모니터 시청자 여러분, IBK 투자증권 함정남 차장입니다. 오랜만에 혼자 단독으로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시장이 많이 어려우시죠? 지금 우리의 투심을 압박하는, 우리에게 던져지는 이슈들이 만만치 않습니다. 미국 시장은 막 날아가고 사상 최고치 경신하고 여기저기서 막 돌파하는데 한국 증시는 너무나 답답하기만 하고 제때 갈 때 가지도 못하다가 여기 꺾여질 때 우리는 더 벼락을 맞는 건 아닌가 두려움이 공존하고 있고요.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변수들이 금리 사이클 뒤로 미뤄진다는 그나마 나아 보이는 변수일 정도로 사실은 가장 큰 변수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전쟁, 유가, 금리의 속등 이러한 모든 그 다음에 환율의 상승까지 우리를 모두에게 다 너무나 불편하게 만드는 이 산재된 악재들이 산재된 환경 속에서 우리 투자의 마인드를 유지해 나가기가 사실 너무나 쉽지 않은 그런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제가 지속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부러질까 부러지지 않을까라는 변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체크해 나가고 또 한 번 체크해 나가고 또 한 번 체크해 나갔을 때 제가 느낀 것은 아주 아슬아슬한 다리를 건너기는 하지만 그 다리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무너지거나 부러지지는 않는구나. 사실 전쟁 이슈라든가 미국 10년물 금리가 4.6까지 찍었었던 변수들은 굉장히 큰 충격, 그리고 CPI 변수도 쇼크도 굉장히 큰 변수도 있었는데 이러한 것들이 툭툭 던져줘도 이 다리는 생각보다 견고해서 확 부러지지 않는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느낌입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도 그렇게 반응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리가 견고한 다리는 어떤 다리냐면 미국의 경기가 좋다라는 다리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을 때 부러진 적은 없다라는 점. 그럼 지금 비관론자들이 말하는 것은 버블이 터져야 되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 한국 증시가 미국이 증시가 버블인가요? 엔비디아가 버블일 수는 있습니다만 엔비디아가 앞으로 보여줄 퍼포먼스와 지금 갖고 있는 실적 베이스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 기간 조정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정황적 상황을 염두에 두고 있으니 아직 버블론을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 우리가 매우 불편한 상황 속에서 여기서 한 대 여기서 한 대 얻어맞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건너가고 있는 다리는 미국 경기가 좋다라는 견고한 다리를 건너가고 있고 우리가 아직 기다릴 기대감의 호재가 있다라는 것. 결국 금리는 인하 사이클로 가게 될 거야. 그것이 조금 더 뒤로 미쳐지고 있을 뿐. PPI가 발표돼서 CPI 때 좀 쇼크를 받았지만 PPI가 발표되면서 조금 우리가 안심할 수 있었죠. 정말로 불편한지 안 불편한지는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매크로 데이터를 지켜볼 수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가 치고 달려가는 것이 우리 증시에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3월 20일부터 삼성전자 독주가 시작되면서 지수는 멀쩡했지만 여기저기서 순환매는 있었어요. 테마적으로 순환매는 있었지만 우리의 계좌를 지켜내기에는 쉽지 않은 장이 쭉 이어졌었고 실제로 외국인도 선물 매도가 4월 들면서 강하게 진행되면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내기 어려운 종목 변동성도 커져나갔었고 삼성전자가 지수를 지켜내는 동안 밸류 프로그램 관련된 주들이 확 조정을 주면서 실제로 삼성전자가 지수를 지켜낼 때 다른 종목들은 썩 재미가 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총선이 끝나고 선물 옵션 만기일이 끝난 이후에 시장이 조금 안정을 찾아간다는 말이 좀 불편하지만 자기의 순환매를 지켜나가는 10년물 금리가 이렇게 속등하고 환율이 올라가는데 바이오도
한 자리에 반등이 조정을 줄 만큼 줬으면서 바이오까지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장은 알테오젠도 반등이 나왔고 삼천전자제약도 반등이 나왔었죠. 그리고 HLB도 반등을 주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장이 자기의 이거를 지켜나가려고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럼 삼성전자는 제 기준에서 버블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한 8개월 전인가요? 삼성전자를 매우 강하게 추천했었던 사람으로서 삼성전자의 호재의 기본 베이스는 메모리 반도체, 메모리가 업황이 바닥을 찍어서 턴어라운드 한다라는 것, 이것이 주가에 아직도 반영이 안 됐다라는 논리를 말씀드렸었고, 이것만으로도 8만 원을 돌파해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반영이 되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낸드가 좋았고 메모리가 좋아서 실적이 좋게 나왔죠. 여기에 성장 밸류가 가입이 투영이 되려면 파운드리에 대한 성과와 수주가 나와야 되는데 이거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즉 우리가 버블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밸류업 상태는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그 다음에 버블의 끝은 만약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한다면 버블의 끝으로 갈 수 있는 밸류를 삼성전자가 투영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삼성전자가 버블이 아니니 지금 다양한 섹터의 순환매는 있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중에서 제가 괜찮게 보고 있는 것은 여전히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섹터는 CXL인데 HBM은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으니 조정을 주었다가 자기가 타이밍이 되면 충분히 자기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들고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HBM뿐만이 아니라 CXL에서도 가속도를 밟아야 되고 여기와 관련돼서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퀄리타스 반도체가 반등을 주는 시장이 좀 가려고 해라고 했었을 때 1차적으로 반등을 주는 모습이 포착이 돼서 이 정도라면 자기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심을 가져볼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연장선에 있었을 때 이제 6월에는 애플이 WDC에서 이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이러한 관련된 그 세계 개발자에 의해서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녹여져 있어서 지금부터 6월까지에 대한 기간 트레이딩으로서도 온디바이스와 관련된 종목들은 충분히 조금 관심을 갖고 관심 종목에 근데 워낙 종목이 다양하다 보니까 종목 피킹에 대해서는 조금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종목들도 충분히 유효하다. 즉 반도체 섹터는 여전히 다양한 순환매가 가능하다 생각이 들고요. 전통적으로 전통 반도체 장비 중에서 그동안 소외됐었던 전공정 장비들이 지금 원익 IPS 그다음에 테스 그다음에 FST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무거웠었던 종목들이 이제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장이 반도체 내에서 저 고공권에 있는 종목과 싸우는 것보단 이 정도 반도체 업이 진짜로 통째로 좋아진다면 그동안 소외됐었던 너도 충분히 괜찮을 수 있어. 감산 사이클도 끝났잖아. 그리고 진짜로 우리들이 모두가 알고 있는 그런 반도체 진짜로 인공지능 버블로 가는 그 반도체 사이클 대호황이 온다면 지금 감산뿐만 아니라 오히려 2025년, 2026년 되는 쇼티지 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공정 장비도 충분히 자기의 한 자리로서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가 지금 시장에서 좀 받아들여지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는 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없다. 그리고 실질 밸류뿐만이 아니라 시각적인 밸류에이션에 보여지는 것으로도 좀 부담감이 없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마저 듭니다. 그럼 이러한 것들을 모두 맞물리고 있는 키워드가 저 개인적으로는 소재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소재단에는 다양하게 있을 수 있을 텐데 온디바이스 관련돼서 테스트 소켓이라든가 테스트 공정과 관련된 종목들, 그 다음에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뭐 감광액이라든가 이러한 또 쿼츠라든가 이런 소재단들이 사실 이러한 분들을 이런 소재 부품주들은 갖고 계신 분들은 오히려 안 믿으세요. 왜냐하면 제가 남들이 갈 때 너무나 못 갔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안 믿으시는데 장비단에서 수익을 보셨거나 반도체 이제는 나도 살래 하신 삼성전자를 팔고 이제 다시 살래라거나 조금 새로운 종목을 찾으시는 분들은 오히려 이쪽을 더 좋게
보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실적 대비해서 그동안 워낙 못 갔었기 때문에 실제로 테스나 원이 가입했을 때 이제서야 조금 한번 올라오기 시작했지, 그 전에 들고 계시던 분들은 상대적 박탈감이 컸었거든요. 이러한 것들의 키워드가 맞물렸었을 때 이러한 종목들은, 소재 관련된 종목들은 이미 올라간 종목들은 기간 조정을 충분히 준 종목들이 눈에 띄고요. 이제 좀 출발한다라고 하는 종목들도 주봉으로 좀 이 사이클을 좀 보시면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언제나 반도체 사이클은 어떻게 오냐면요. 먼저 장비가 움직입니다. 장비가 움직인 이후에 소재주가 움직이는데, 장비주는 수주를 받고 끝내기 때문에 한 번에 뜨겁게 가죠. 한미반도체는 지금 삼성전자의 수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과 믿음으로 계속 가고 있고, 삼성전자가 막상 수주가 시작되면 조금 이익 실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아직 그 사이클로서는 주가를 지켜낼 때, 이제는 장비 사이클이 한번 마무리가 된다면, 그 마무리가 된다라는 뜻은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말 조심해야 되죠. 지금은 오히려 소재 사이클을 보는 것이 타이밍상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짧고 굵게는 장비 사이클, 길고 그 추세를 끝까지 먹는 것은 소재 사이클이다. 왜냐하면 호황 갈 때 호황의 버블의 끝에 소재 실적에 맥스를 찍기 때문이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지금 눈여겨보는 소재 사이클에는 원익 QNC라든가 솔브레인, ISC, BCNC, 쿼츠 종목이죠. 그 다음에 동진세미캠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눈에 상당히 밸류의 부담감이 없어 보이고, 다음 소재 사이클이 들어왔었을 때 자리를 좀 차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충분히 좀 지금 사실 일종부터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소재 사이클로 가면 더 많을 수 있을 텐데, 다음 시간에 좀 하나하나씩 조금 더 종목을 넓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다음 타자는 소재를 지금부터 준비해보자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CXL도 기회가 있어 보인다. 온디바이스 관련된 테마로 묶일 수 있는 종목들은 6월의 뉴스까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 제가 시장을 좋게 보고 있는 기저에는 인플레 시장에서는 여전히 주식은 기회가 있다라는 것. 짜장면 값이 7,000원짜리가 10,000원이 됐다라고 한다면 다시 7,000원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관점에서 인플레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시장이 이해가 됩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재화들을 찾아갈 때 원자재들이 이제 좀 출발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자재는 두 가지 사이클이 맞춰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런 자산의, 과거에는 달러 가치가 약세가 됐었을 때 이제 이쪽이 올라갔는데, 지금 달러 강세 시장인데, 우리가 금리 인하가 된다라는 것은 달러가 약세가 되는 사이클을 기다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사이클의 마중물 정도의 시그널 정도는 뜨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는 경기민감주의 버블이 올 수 있다. 언제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이클은 길지도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 텀일지 모르겠지만, 경기민감주의 텀이 올 때 그것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 것은 전 세계가 자립해야 되는 세상이 왔었을 때, 이런 인프라 투자, 아마 이제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신재생이라든가 각국이 먹고 살기 위한 다양한 자국만을 위한 생산 공장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지켜내야 될 때, 그러한 것 중에 이란이 미국이 IRA 법해가지고 공장을 다 자기 나라에 두려고 하지 않습니까? 공장이 없는 나라들, 미국의 공장 또는 중국의 공장이 있었던 나라들은 자국이 어느 정도 스코어를 맞춰야 될 때 인프라 투자라는 것이 자연적으로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오랫동안 고금리권 있으면서 이러한 전 세계가 인프라 투자가 올스톱되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따라오는 것이 오히려 지극히 정상적이다. 지금 최바닥에 있는 것이, 정말 제일 최악에 있는 것이 건설 철강이지 않습니까? 요것이 조금만, 제가 지금 이 주식이 당장 좋아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금리 인하가 사이클의 시그널이 떴었을 때 바닥을 다져지면서 조금씩 고개를 돌릴 때 원자재 단에서 먼저 표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가장 앞단에 있는 것이 구리인데요. 구리는 고개를 실제로 들고 일었으면서 3개월 동안 꾸준히 상승해내고 있었는데, 이 추세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음을 조금 체크해보면서 관심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풍산이라는 종목은 방산이라는 키워드가 함께 몰리면서 충분히 여기에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풍산은 조정시 매수를 하십시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최근에 대창과
2구 산업 전형적인 구리와 관련된 소형 주단인데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바닥에서 조금 나의 차례야라고 하면서 고개를 드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는 생각이 듭니다. 대형 주단에서는 고려아연인데 고려아연은 좀 추세를 잡을 때까지 추세를 잡아갈 것으로 추세 전환을 만들 것으로 기대는 되는데 요즘 그러한 섣부른 기대감으로 매수를 했다가 여지없이 다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서 바닥을 다지기는 쉬우나 추세를 전환하기는 너무나 어렵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하신다면 고려아연은 지금부터 조금 관심을 가는 보초병 정도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적 시황이다라는 점과 시장이 중소형 주단에서 해줬던 트레이딩 전략을 가져가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중소형 주단에서 구리 관련주 대창 2구 산업이라든가 또 다음석으로 생각해 본다면 알루미늄 관련주가 될 수 있겠죠. 조일, 남선 알루미늄, 사마 알루미늄 너무 소형주들이라서 테마성 종목이라서 이러한 뷰로서 이러한 종목군들을 대응하고 테마의 명분을 갖다 붙일 수 있다 정도로서 제가 소개해드리면 말씀드리면 시청자분들이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기간을 앞두고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들인데요. 5월 말에 우주항공청 출범이 있는데 지금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하나에어로스페이스라는 이런 종목들은 이미 충분히 시세가 방산과 엮여서 충분히 시세가 분출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것 때문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5월 말에 지금 시장이 소형주라든가 그동안 못 갔었던 종목들에서 키워드를 찾으려고 한다면 이번에 우주항공청과 관련돼서는 참 제가 이 방송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서 그런데 이제는 이런 종목도 좀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종목 중에 하나 보는 것은 한국항공우주와 AP위성입니다. 지금 당장 이 종목이 엄청나게 좋다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 우주항공청이라는 것은 진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가야 되는 성장 사이클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이견을 가질 수 없는데 이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실제로는 우리가 먼저 볼 수 있는 것은 그 항법이라든가 뭐 이런 거 관련된 그다음에 좀 이것이 방산과 엮일 수 있는 이런 기대감들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쪽으로 좀 너무 치드리면서 방산 무기 쪽에 치닫기면서 테마가 좀 나눠지는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좀 전략적으로 오히려 우주항공 테마로만 나는 갈 거야라고 하는 기다리는 이 종목을 전략적으로 노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딱 나만의 우주항공청과 묶여있는 종목들이 AP위성이라든가 한국항공우주 그다음에 뭐 세트레가 이런 종목으로 묶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인텔리안테크는 개인적으로 예전에 우주항공이라든가 방산과 모든 시그널로 봤었을 때 갈 때 못 갔고 못 갈 때 깨고 내려갔던 일본의 종목이어서 아직은 조금 시간이 그 레벨 단위 내려온 곳에 대해서 수습하는 캔들이 등장하거나 좀 그런 의미 있는 시그널이 좀 인텔리안테크는 떠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소외됐었던 우주항공주를 5월 말까지 우주항공청 출범식 때까지도 한번 왜냐면 지금 움직이기 없기 때문에 출범 뉴스에 따라서 한 번은 매매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반도체 내에서 다음 순환매, 그 다음에 지금 시장과 관련돼서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원자재 안에서 소형주 단으로 확산되는 시장 분위기다라는 점, 그 다음에 기간 전략을 짜놓고 대응할 수 있는 시장과 업종과 테마들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장의 종목군들이 조금 낮아지고 있는 시총의 사이즈가 낮아지고 있는 시장 환경 속에서 이 테마, 업종별, 섹터별 순환매가 금리가 떴는데도 바이오가 반등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이 테마별 순환매 사이클은 유지하고 싶다라는 것을 이 시장에 대응해야 되는 우리들의 마인드는 떨어졌다고 너무 좌절하지 마시고 올라갔다고 너무 흥분하지 말아야 되는 마인드가 시황과 종목 하나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니 지금 뭐가 갈 수 있고 어떤 종목이 올라갈 때 그 종목이 왜 올라가는지는 이미 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다치지 않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한 시장이 됐고요. 내일은
내일의 종목이 나옵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이 시장이 그렇게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수가 꺾이는 변수가 있을 때, 제가 지난주 목금은 정말로 거의 뭐 밤을 새다시피 이 시장이 부러질지도 모를 변수 아닌가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았었지만, 수많은 그 외 다른 수급 데이터들이 그렇지 않아라는 것을 지금 시장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을 지켜낸다면 또 내일의 기회가 내 계좌에 조금씩 긍정적인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기도 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마인드 컨트롤 잘 하셔서 하루하루 일신울신 하실 수 있는 모니터 시청자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성투하십시오. 감사합니다.